동아시아사 175쪽입니다. 냉전과 동아시아의 전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된 걸 우리가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미국의 동맹 세력들, 자유주의 진영,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포함되죠. 이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대립, 이 시기를 우리는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냉전 체제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 시기이다.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 주자이고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독일하고 2차 대전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 둘 다 핵무기가 있어 이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지. 지금 미국하고 지금 소련하고 싸웠다가는 둘 다 망한다. 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한다. 그래서 서로 직접 싸우진 않고 이렇게 싸울 듯 말 듯 무기만 계속 만들고 있는 그 시기를 콜드워, 냉전이라고 해요. 이 냉전 시대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직접 싸우진 않지만 그들의 대리전을 했던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미국, 소련 대신에 이 서로의 힘의 지원을 받으면서 싸웠던 나라들, 그게 동아시아의 세 나라, 동아시아의 베트남을 포함해서 일본은 제외입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이 세 나라에 모두 있었던 일이거든. 그걸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의 국공내전입니다. 중국의 국공내전이 있었던 원인부터 볼게요. 일본의 패망 후 중국 국민당과 일본이 패배한 후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이끌고 있었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대립. 이 둘은 분명 그 일본이 침입해 오면서 중일전쟁, 루거우차오 이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합쳤지. 2차 국공합작도 했었어.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힘을 합쳤던 둘이 다시 멀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싸우자. 이게 국공내전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좀 중재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미국 중재 평화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입니다. 자, 전개를 보면은 먼저 초기 국민당의 우세였어요. 국민당이 뭐 무기나 병력이나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이따가 볼 건데 먼저 볼 사람은 좀 보세요. 교과서 175쪽에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민당군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했어요, 초기에. 그런데 불리했던 이 공산당 세력은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당시 중국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농민들이었는데 그들의 지지를 얻어낸 거야. 반면에 압도하고 있던 국민당은 관료들의 부패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어가요.
나는 이걸 옛날에 공부하면서 뭐 토끼와 거북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공산당이 거북이고 국민당이 토끼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앞섰는데 점점 이 꾸준한 공산당이 점점 이렇게 세력을 따라잡고 역전까지 시키게 됩니다. 결과 결국 중국 공산당이 당시 이거 얘기 안 했구나. 공산당을 이끌고 있던 사람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중국에 만들어진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그럼 쫓겨난 중국 국민당 이끄는 사람 아까 장제스라고 했었죠. 장제스는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타이완으로 이동합니다. 섬이잖아. 마치 옛날에 명나라가 멸망하고 정성공의 일파들이 타이완 갔듯이 이곳에 가서 이제 항전하는 거죠. 미국의 대응.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어. 이 넓은 땅덩이가 다 공산주의가 된 거야.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봉쇄해 버렸고, 그리고 저번에 일본 얘기를 할 때 했는데 이 중국이 공산화되고 만약에 한반도까지 넘어가면은 여기가 다 빨간색이 바뀌는 거잖아.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럽지. 그래서 일본의 반공기지로서, 반공이란 거는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반공기지 역할을 강화시킵니다. 자, 첫 번째 국공내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 6.25 전쟁입니다. 먼저 배경은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선포해요. 미국 국무장관이 선포한 건데 이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나라랑 대만은 미국의 이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가 돼요. 미국이 극동에서 지켜야 될 거는 일본까지이고 남한 정부하고 타이완은 이 에치슨 라인에서 바깥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미국이 선포를 했습니다. 에치슨 라인을. 그리고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자, 이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과. 전개라고 쓰겠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불법으로 38선을 넘어옵니다. 처음에 우리가 쫙 밀리죠. 이거 한국사에서 했었는데 쫙 밀려서 저기 낙동강까지 밀렸어. 그러다가 미국의 주도로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됩니다. 미국은 엄청 다급했을 거야. 이러다가 진짜 한반도마저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자기네가 진짜 아시아에서 완전 소련한테 다 넘겨주는 거야. 아시아 전체를. 참전이 결정되고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됩니다. 이걸 통해서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그리고 미군하고 유엔군하고 남한 연합군이 국군이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을 해서 통일이 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 중국군이 참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군은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공산당 이미 끝났어. 국공내전 이긴 다음입니다. 중국군이 참전을 해서 또 유엔군하고 미군이 집니다. 한창 또 밀려요. 서울을 다시 뺏기고 일사후퇴. 서울을 뺏겼어요 다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서울을 탈환하고 38선 부근에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서로 누가 이길 것도 없어요.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종전이 아니죠.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북한하고 나뉘는 저 경계선을 휴전이라고 하잖아. 종전선이 아니라 휴전선. 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향. 미국에서는 한반도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저번에 얘기했어요. 빠르게 일본을 키워야 돼. 안 그러면 일본까지 넘어가면 진짜 끝이야. 미국은 그럼 바다 건너에 있잖아. 저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아시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엄청 힘들어. 아시아 전체가 공산주의화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반공망을 구축합니다. 반공망. 일본은 이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고 미군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 타이완은 미국의 전면 지지를 받게 됩니다. 타이완도 지켜야지. 어쨌건 이 공산주의 확대 속에서 동아시아의 거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공산주의에서는 소련이 1등이고 중국은 1등이 되지 못한 나라였거든 항상. 근데 1등도 아닌 중국이 저 자유주의 진영의 1등인 미국이랑 싸워서 비겼어.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주의권에서 위상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내부 통합의 기반이 만들어져요.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국이 단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베트남 전쟁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깊은 전쟁이네요. 일기는 베트남과 프랑스의 싸움입니다. 베트남이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거든, 얘들아.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쳐들어왔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베트남까지 점령을 했어. 그때는 프랑스가 이제 패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한 후 문제가 돼요. 일본 항복 후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베트남에 도시 있죠,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선포.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을 딱 만들었어. 그런데 프랑스에서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야 이제 일본 쫓아냈고 우리의 정부를 만들자면서 나라 만들었는데 프랑스가 인정 못해. 너네 우리 식민지야. 그래? 그럼 싸우자.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결정지었던 협정이 하나 있거든. 이거 꼭 알아둡시다. 제네바 협정이에요. 결정된 건 뭐였느냐? 프랑스 군의 철수. 베트남에서 철수해라. 그리고 북위 17도선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단한다. 일단 남북으로 나눠서 나중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진행하겠다. 남북을 합치는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을 하나의 정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그 결과 만약에 이 총선거가 진행이 되면 이미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잖아.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베트남이 합쳐질 거고 그럼 결국 베트남은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싫은 나라가 있겠죠. 아시아가 공산화되면 가장 싫었던 나라 항상 미국이죠. 통일정부 수립이 무산됩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왜? 바로 미국이 개입을 해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의 총선거 거부. 이 민주공화국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북쪽에 있었거든. 근데 아까 여기 둘로 나뉘었잖아. 남북 분단. 그래서 북쪽은 민주공화국이 있고 남쪽에는 따로 있었는데 이 남베트남에서 총선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더니 나가서 남베트남 단독 선거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돼요. 자, 그러자 남베트남에서 그 베트콩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베트콩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이 명칭입니다. 민족 해방 전선. 이게 결성돼요. 그러니까 남베트남에 대한 저항입니다. 남베트남에서 베트남 공화국이 만들어지니까 야 총선거해서 저쪽이랑 합쳐야지 왜 이렇게 또 남베트남 따로 가냐 하면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이 결성됐습니다. 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남베트남에 저항한 거예요. 자, 이제 2기입니다. 오늘 좀 쓸 게 많네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2기가 2기 베트남과 미국. 자,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이 싸우는데 북베트남이 좀 유리했어.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미국의 참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 이거 좀 이따 교과서에서 자세히 볼게요. 통킹만 사건이라는 사건을 빌미로 해서
북베트남을 폭격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미국의 자작극이었어요. 미국 군함이 통킹만에서 공격을 받았다, 북베트남한테. 그래서 베트남 때문에 우리 미군이 공격받아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다, 이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실제 공격받은 게 아니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끼고 싶으니까, 껴서 남베트남을 이기게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어낸 가짜 사건이었죠. 어쨌건 남베트남의 그 통킹만 사건 빌미로 북베트남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군이 파병됩니다. 베트남으로. 전쟁이 확산됩니다. 점점. 그래서 한국 등 동맹국의 군대까지 참전합니다. 우리나라랑도 베트남 전쟁에 관련 깊은 게 이거죠.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맹호부대 이런 부대에서 가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고 많은 그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종결.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이 계속돼요.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저기 베트남까지 가서 죽어야 되느냐? 반전 운동. 거기다가 전쟁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 인명 피해, 이런 게 계속되자 결국 이건 전부 다 미국의 부담이죠. 자, 이런 게 계속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독트린이라는 거는 그냥 발표문이야. 대통령이 말하는 닉슨 독트린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거론돼요. 그리고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베트남 평화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미군에 철수한 후, 이제 미군이 철수하기도 돼요. 그래서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 미군은 베트남에서 손을 뗍니다. 자, 미군 철수 후 베트남 전쟁은 끝난 게 아니야. 미군은 갔어. 미군하고 한국 이런 동맹군은 갔는데 어쨌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남아 있잖아. 미군이 철수하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격해 사이공 점령. 저거랑 비슷하지.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이 2000년대 초반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탈레반 토벌하고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통치를 하다가 미군이 철수를 했잖아. 작년에 철수를 하니까 다시 IS의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본래 정부가 무너지지. 미군 철수하니까 바로 거기에 기댔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졌는데 베트남도 그랬습니다. 남베트남은 미군의 지원을 믿고 있다가 미군 철수하자 결국 북베트남에게 사이공이 점령당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자, 미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도 이제 공산주의와의 무조건 대립을 좀 피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해요.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아까 독트린 발표했던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냉전이 와해되고 좀 세계에 새로운 기조가 부는, 냉전 대신에 새로운 그 평화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내용이 많았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았어요. 오늘 좀 자, 정리 잘 해옵니다. 교과서를 봅시다.